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있고 오후에 치고 올린 섹터가 있었죠. 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 이제 5G 관련주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이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 있었죠. 니콜라가 현대차와 함께하고 싶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이제 장 출발하자마자 급등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수소차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쉴 때 수소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 올랐다가 다시 또 2차 전지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그동안에 또 수소 쉬었다가 또다시 수소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무한 반복의 어떤 이 순환매 패턴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수소트럭 니콜라 CEO가 현대차와 손잡자라는 러브콜을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근데 이제 니콜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25조 이상 갔었는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차 한 대도 팔아본 적이 없는 회사고, 아직까지 수소트럭을 만들겠다는 플랜만 있지 실제로 수소트럭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의 계획대로라고 따지면은 이제 2022년 돼서야 수소트럭이 완성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흑자전환은 2023년이 돼서야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건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천슬라 효과 때문이다. 즉 테슬라 효과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테슬라도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니콜라를 이제 수소계의 테슬라로 보는 어떤 이제 긍정적인 시작이 꼭 하필이면 이런 시장에 맞아들어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니콜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절대 아닌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지금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고, 아직도 앨런 머스크는 최근까지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직 실적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이디어가 좋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좋아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당장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니콜라 한번 보죠. 차 한 대 팔지 않고도 한때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화제가 된 회사.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수소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이 현대차와 손을 잡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대차한테 2번이나 협력을 제안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현대차와 함께하면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 현대차에 대한 협업 의사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부분인데요. 현대차가 왜 거절 의사를 표했을까요? 알고 보니 흔히 말하는 또 없더라 이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회사랑 우리는 이미 수소차 개발 다 해가지고 팔고 있는 회사인데 왜 우리가 니콜라랑 손을 잡아야 되지? 이런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또 지금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협력을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상장 전에 제안을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한테는 대도 않는 소리로 들렸을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 밀턴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수소 생태계를 가장 먼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니콜라는 본인들은 수소 생산을 하고 연료 전지를 개발하겠다. 이거를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맡고, 그 다음에 트럭을 만드는 거는 세상에 유능한 기업들을 다 붙여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협력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죠. 예를 들어서 독일 자동차 부품 기업 보시, 얘네들한테는 수소 트럭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을 공급을 받고, 이탈리아 트럭을 잘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이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는 트럭 자체를 만들어 달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하나하고도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가 그 태양광 시스템으로 에너지
충전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해라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9개 회사가 계획에 참여를 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 니콜라는 개척하고 혁신하고 파트너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파트너들이 제품 생산할 수 있게 돕는 회사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데 혼자 짊어지고 간다는 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옛날 같으면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먹히지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먹히는 거 보면 그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6년 전 니콜라를 창업한 밀턴 CEO가 민트와 가진 국내 첫 단독 인터뷰에서 현대차에 대한 협력 제의 사실을 밝혔다.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회사다. 지금 현재 최고 품질의 수소 연료 전지를 갖고 있고 차를 만드는데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협업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현대차 관계자 이와 관련 실제 협업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도대체 뭘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죠. 니콜라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러면 현대차랑도 손잡고 수소 연료 전지는 현대차가 만들어주고 트럭은 아까 이베코란 회사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부품 필요한 부품들은 보시가 다 만들어주면 도대체 니콜라는 자기는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상장 후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다가 다시 곤두박질치고 반등하기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은 정말 헬이었지만 앞으로 서너 달 동안 굉장한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올 연말쯤엔 주안떠 때의 주가를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좀 약간 좀 저도 좀 뭐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니콜라 조금 삐리하다. 좀 삐리리 삐리리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읽으면서 좀 웃음이 나옵니다. 자, 차를 한 대 판 적도 없거니와 중요한 건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회사인데 근데 어떻게 매년 자동차를 수백만 대 파는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시장에 진짜 미친 유동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미친 유동성이 정말 이런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업계에서 그렇게 업력을 오래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고 최근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 니콜라도 그렇고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 후에 한 일주일 뒤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기가 팩토리 있죠. 기가 팩토리 공사 현장을 이 드론으로 딱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뭐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막 땅이 엄청나게 깊게 다 파져 있습니다. 막 중장비 막 돌아다니고 엄청 바쁘게 땅 개간 작업을 막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식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땅에 기공식한 땅에 아직까지도 지금 흔한 포크레인 한 대가 안 보인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보면 본사 인근 162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진 지 딱 일주일이 뒤에 이제 인터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최근 수소차를 아주 멍청하다라고 조롱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반박할 때 말이 거칠어지기도 했다라는 부분인데 약간 이제 나이도 38살 뭐 나이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생긴 것도 보게 되면 나이보다 좀 노안이고요. 약간 이제 눈에도 약간 이 사기꾼한테서 나타나는 그 스멜이 살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니콜라는 일단 믿지 못하겠다. 니콜라는 진짜다 제발 좀 믿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엔 니콜라 가짜 사기꾼 진짜 이런 말들이 있네요. 이런 악플이 가득하다. 진짜 수소차 만들 수 있는 거냐 질문하니까 솔직하게 말하겠다. 니콜라는 진짜다. 우리 회사는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수소 트럭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트럭으로 달리는 모습도 생중계했다.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베코 등 글로벌 기업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가짜라면 그들이 우리와 왜 사업을 하냐.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뻗친다. 얻어맞는 기분이고 나도 제대로 받아치고 싶다. 나도 한낱 사람이다. 우주에서 온 외계 생물체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해라. 그들이 달려드는 이유도 있지 않겠냐. 지금껏 자동차 기업 어느 것도 수소차를 대중화하지 못했는데 스타트업이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나 봅니다. 아무도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라는 살면서 중대한 결정인데 저런 잣대를 적용해서 뭐하냐.
나는 내 비전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 예. 자기의 비전은 디젤과 온실가스는 나쁘고 그런 디젤을 대체할 지속 가능한 선택지는 수소차라는 것이다. 네. 2014년 니콜라가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 그 누구도 수소 시대가 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 지금 모든 미국 트럭 회사가 수소 트럭 개발을 시작했다. 정말 뿌듯한 상황이다. 창업한 지 6년 만에 수소차 기술을 확보했다. 사실 의문스럽긴 하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려면 다 하려면 좀 바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소 트럭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다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다. 이 방식이라면 스타트업도 충분히 차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수소 연료 전지는 스웨덴의 파워셀과 공동 개발했고 이후 수년간 개량했다. 이후 독일 부시를 찾아가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을 함께 하기로 했고 차량 조립은 이탈리아 트럭회사 이베코와 협력한다. 그들의 제조 노하우와 설비를 활용하면 차량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영업 능력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업 능력은 대단한 건 맞죠. 이런 회사들 다 조인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플랫폼이 뭐가 있어야 플랫폼이 되는 거지 그냥 계획만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 능력만큼은 진짜 인정해 줄만 하고요. 자, 문제는 현대차는 아직까지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2차례나 거절 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현대차가 급등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니콜라의 제안, 같이 수소 트럭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이 급등세를 만들어낸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니콜라랑 함께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맹이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제일 먼저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수소 트럭 있죠. 지금 니콜라가 만들겠다고 하는 수소 트럭까지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수소 트럭 만들어서 유럽에도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데 굳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수소 트럭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회사에 뭐 이미 그렇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회사가 굳이 그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그냥 독자적으로 가는 게 맞죠. 맞고 뭐 니콜라랑 함께 했을 때 좋을 점은 일단 미국 회사기 때문에 니콜라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장하고 급등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 인식에도 이미 다 박혀 있기 때문에 니콜라랑 함께 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수소차를 판매를 할 때 분명히 어드밴티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급한 쪽은 오히려 니콜라 쪽이고 우리가 사업적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투자자들은 좋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좀 똑똑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니콜라랑 지금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현대차에서 수소차 특히 이제 수소 트럭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때 그때 니콜라와 뭔가 협상을 하는 미국에서 판매와 관련된 협상을 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얻을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니콜라랑 손을 잡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니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뭐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니콜라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요즘에 사기꾼 소리를 듣는데 왜 사기꾼 소리를 듣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손을 잡으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지 궁극적인 이유는 뻔하잖아요. 니콜라는 아직 본인들이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능력만 보면 군침을 질질 흘리는 거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니콜라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듯한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지금 유튜브 시청자 중에 니콜라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은 없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하게. 자, 그래서 오히려 우린 대한민국 기업인 현대차가 니콜라가 한때 현대차 시총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건 진짜 아무리 우리가 뭐 그 미국 회사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프리미엄을 쳐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니콜라가 현대차한테 손을 내밀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 입장에서가 오히려 키를 가지고 있는 거지 현대차가 선택당했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중간중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이 이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좀 집중되는 구간이다. 이 부분 좀 더 참고하시고 매매하는데
도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뭐 강의 좀 해드렸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 뭐 내일쯤에, 예,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방송 잘하고 오겠습니다.